올해는 진짜 역대급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죠. 태풍 2개가 잇따라서 강타했고 장마 때문에 사과 또 탄저병이 벼가 썩는 경우도 좀 많았다고. 이 재보험 가입률이 32.9%. 이렇게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구더기 무서워서 지금 장을 안 닫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 도민들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열 취재 뒷담화 쇼 경남 기자회견.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다양한 숨은 뒷이야기들을 거침없이 그리고 낱낱이 털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경남을 뜨겁게 달군 말과 관심을 끌었던 이슈들에 대해서 흥미진진한 뒷얘기까지 사정없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기자회견이 뽑은 언박싱, 오늘은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일단 먼저 화면 먼저 보시죠. 마산 신월산 자락에 60여 채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작은 달동네. 마을 입구로 발걸음을 옮기자 경사가 심한 언덕을 오르는 계단이 발길을 주춤하게 합니다. 계단 바로 옆집은 사람들의 왕래가 끊어진 듯 들어가는 입구부터 잡초가 무성합니다. 네, 저도 이제 뭐 마산 출신이긴 한데 이게 사실 그쪽 동네가 되게 오래됐다는 건 저도 뭐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가 제가 알고 있었던 게 벌써 한 30년 전 그때 모습인데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그때 전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랫동안 이게 방치된 것 같은데 어떤가요, 상황이? 뭐 실제 마산 같은 경우에는 산 지형이 많기 때문에 달동네가 그렇게 막 보기 힘든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실제로 보기에도 이제 제가 갔던 마산 하포구의 신어해지구 같은 경우에는 마산 중앙고등학교와 마산 제일여자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뭐 구지대 동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원래 이제 마산 여자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앞으로 이어진 옛 삼복도로라고 요즘 표현을 합니다. 그 뒤에 새로운 삼복도로가 좀 생겼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그 옛 삼복도로에 있는 달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동네의 경우에는 뭐 60여 채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마산 같은 경우는 매립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원래가 전 세계적으로 도시가 발달할 때 물 근처에 제일 가까운 데가 조금 이제 살기 힘든 분들이 살아요. 홍수나 피해를 제일 많이 입으니까. 그리고 마산 같은 경우는 매립을 한 4차례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그 매립지가 어느 정도 살기 좋은 곳에 그쪽으로 인구들이 싹 이동하다 보니까 유난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이렇게 삼복도로 주변에 그 슬럼화된 그런 집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인 거죠. 인근 주민들은 동네 주민 대부분이 노인인 탓에 지금은 이사를 떠나고 빈집만 남았다고 말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은데 그 이제 오르막이라는 학교는 나이 많은 사람도 올라다니기 힘들잖아. 그래 나 이주로 막 이사로 다 나가보고.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는 길고양이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살기 불편한 정도가 뭐 요즘엔 다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그 혜택들을 거의 못 받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관이 없어서 뭐 LPG 가스통을 매번 불러 쓴다든지 또 뭐 물론 그런 형편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에어컨 설치도 좀 되게 어렵다고 해요. 골목골목으로 설치기사들이 차를 다지고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어렵다고 하고 그 여름이나 겨울은 그런 집들은 더 덥고 더 춥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아예 약간 너무 더울 때는 친척집에 얹혀 사는 분도 있다고 하시고 결국은 연세 있는 분들만 어떻게 보면 여생을 이쪽에서 살아야지 어떡하겠냐 이런 분들만 좀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주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빈집이 늘어나고 이사는 당연히 안 오겠죠. 이렇게 불편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도 더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그 지구가 딱 그곳인 것 같거든요. 이게
예전의 모습이 제 어렸을 때 그 살던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농담 삼아 이제 한 번씩 지나갈 때 보고 이러면 저기는 이제 한 30년 뒤 하늘에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할 때도 아마 이 모습일 거다라고 할 네. 느낌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그때와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네. 이제 문제는 앞으로도 그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대처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다행히 이번에 그 창원시가 정부 공보 사업을 통해서 그 신월동이 새뜰마을 사업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뭐 그래도 이제 그 공무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년쯤 이제 기본적인 뭐 용역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하반기쯤에 이제 본격적인 정비 사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물론이고 뭐 이제 마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뭐 커뮤니티 센터라든지, 그리고 조금 보행 안전을 좀 하기 위해서 뭐 경사도를 조금 깎는다든지 계단을 좀 넓힌다든지 하는 사업이 이제 진행이 좀 된다고 합니다. 그 셋들마을 사업 아까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셋들마을 사업이 가장 기초적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취약 주민들에게 그냥 뭐 아까 말씀하신 그 가스도 안 들어온다고 네. 그랬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길, 가스, 상하수도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지역 그 신월지구 셋들마을 사업에 4년간 약 28억 원의 국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무슨 이제 예방 사업, 안전, 그다음에 커뮤니티 조성, 그다음에 부족한 생활 인프라, 빈집 철거, 그다음에 집수리 뭐 이런 것들 내용이 들어 있는데 네. 이것들이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이렇게 잘 다 꾸려서 뭔가 좀 지속성을 강조하려고 한 건데, 사실 이 예산을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남미가 경사가 되게 많아요. 남미의 도시들 이런 거 보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합니다. 그럼 그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중간 멈추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수평으로 골목길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런 거 하나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이번에 참조했으면 좋겠고요. 그 생활 편의시설 저희들이 국민센터가 없어서 경로당이라든지 생활 편의시설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가 워낙 경사지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위험이 많아서 안전 골목 조성하는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오랫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제 살아온 신월지구 주민들, 이제 이번에 새로 사업되는 그러니까 시작되는 사업 이런 부분 때문에 빨리 좀 진행이 돼가지고 어쨌든 주민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바라겠습니다. 이슈 쓰란썰 시간이죠.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다음 날, 하늘에서 내려다본 돈의 논밭은 마치 저수지 같습니다. 노랗게 익어가고 있던 벼는 수중 식물처럼 물속에 잠겼고, 비닐하우스는 둥둥 떠 있습니다. 첫 번째 태풍 그때만 거의 자빠졌어요. 계속 뭐 비가 오다 보니까 약 치는 시기도 놓쳐버리고 그렇게 많이 좀 애를 많이 먹었지. 농사 짓는 중에 좀 제일 힘든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논에 고인물이 빠지지 않아 쓰러진 벼에서 새싹까지 돋으면서 빨리 수확을 해야 하지만 이달 말 준비하고 있던 수확은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올해는 진짜 역대급이라는 말이 조금 뭐 어색하지 않을 정도죠. 네. 진짜 길었던 장마, 그리고 또 태풍까지 겹치면서 농작물 피해가 진짜 컸는데 진짜 농민들 좀 걱정이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마이삭에 의해서 하이선까지 태풍 2개가 잇따라서 강타했고, 경남에서는 1,600헥타르가 넘는 농작물과 농경지 피해, 그게 이제 면적으로 따지면 여의도 면적이 5.5배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호우나 홍수로 인한 피해도 무섭지만 이제 오랜 장마하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대가 이제 물러지고 약해졌고, 이제 물이 아니라 마치 죽처럼 변한 흙탕물이 이렇게 쓸려왔기 때문에 농작물이 광합성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더 큰 피해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이제 벼농사를 조금 지으셨는데 이제 장마가 좀 길수록 병해충 폐해가 조금 심하다고 합니다. 뭐 특히 벼멸구 같은 게 조금 증가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사를 하시면서 농약을 좀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뭐 이제 태풍이 오고 나니까 이제 그 살리려던 벼마저 이제 다 쓰러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뭐 비가 오다 보니까 땅도 마르지도 안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거의 대가 이제 서급부 가지고 땅에 이제 물 속에 있다 보니 서급비 가지고 기계 안 올라오는 거지. 보면은 난 진짜 힘들 것 같아. 뭐 진짜 타작도 이제 뭐 한참 이제 겨울지 뭐 날이 추우면 할까.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과수농가 피해도 좀 많이 컸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얼음골 사과가 재배되는 곳이 밀양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하이선 그리고 그 마이삭이 비도 많이 뿌리고 바람도 굉장히 셌잖아요. 특히 마이삭 때 바람이 굉장히 셌는데 그때 골바람이 불면서 산 중턱에 있는 산 좀 위쪽에 있는 그 사과 농가들은 거의 한 70-80% 이상 피해를 봤고요. 이번 그 태풍 피해 말고도 이전에 또 냉해 피해도 이미 한번 겪으셨어요. 그래서 냉해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 것도 어렵사리 이렇게 키워놨는데 이제 이번에 또 장마 때문에 사과 또 탄저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뭐 사과 즙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정도. 그래서 그냥 다 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수확을 11월쯤에 수확이니까 수확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나마 멀쩡한 것들도 다 이제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안타까워들 하셨고요. 일단 이제 이렇게 그럼 사과나무가 쓰러지면 벼처럼 세우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사과나무 같은 경우는 쓰러지면서 이미 뿌리가 끊어진 상태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사를 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왜 뭐 사과 세우는 작업 막 그런 지원들이 나가잖아요. 이게 뒤처리를 하기 위해 세워가지고 이제 그 사과를 수거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밖에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 가지만큼의 뿌리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얘가 한번 끊어져 버리면 이제 붓기고 힘들 뿐더러 그리고 이제 일부 살릴 수 있는 나무들도 파이프를 다시 받고 새롭게 나무를 다시 심는 것처럼 흙을 파서 다시 이게 굳히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3-4년 동안 이 뿌리가 활착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사과 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린 거하고 또 3-4년 합하면 10년 정도를 그냥 회사가 잘린 걸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심각한 거죠. 올라와서 이 나무 넘어진 거 보고 그냥 차 돌리고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보기 싫었어. 마음이 보고면 자꾸 마음이 다 아플 것 같았어. 그냥 집으로 바로 갔어. 이런 나무 같으면 지금 이게 지금 5년생인데 그럼 심으면 아직까지 내년에 심으면 제 나이가 가면 그때 60몇 대는데 참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숨을 오랫동안 쉬시는 게 계속 사과 농사만 또 지어오셨던 분이고 그 위치가 딱 사과 농사에 적합했기 때문에 부지를 사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농사를 짓기도 애매하잖아요. 바꿀 수가 없는. 네, 그리고 결국은 또 다른 사과 농사를 지으려면 모종을 사야 될 것이고 키워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까 다른 농사를 지어도 대출받아야 하고 또 그냥 사과 농사를 지어도 결국 투자를 해야 되고 결국은 돈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참 막막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피해 보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난 8월 초에 집중호우로 이제 사과 또 많이 하는데 거창이잖아요. 네네. 거창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번에 이제 밀양 얼음골 사과의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고 피해 보상 받을 길은 재보험을 들어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제 친구도 이제 구례에서 귀농을 해가지고 그 버섯 농장을 3년간 이제 간신히 해서 이제 버섯이 이제 첫 수확 올해 봄에 했다고 기뻐했는데 이번에 다 떠내려갔거든요. 네. 수억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문제는 제가 처음 물어봤어요. 보험 들었냐 그랬더니 정신없어서 못 들었다고. 그러면 이게 이게 어떻게 보상을 받느냐 그랬더니 재보험을 들어놔야지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외의 보상은 수재의원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저희가 요즘에 정부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해 보험을 조금 일원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농림부와 농협이 이제 매년 농민들에게 가입 신청을 받고 있는데 뭐 이제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료는 이제 보장 수준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제 국가가 이제 뭐 최대 60%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추가적으로 뭐 지자체에서 광역이나 기초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보통 20% 이하로 이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재해보험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이제 올해 1월부터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도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경영 안정성, 뭐 소득 보장을 위해서 이제 적극 가입을 조금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정신이 없어서 아니면 가입 방법이 조금 홍보가 안 돼서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목적인 것 같아요. 이 얘기의 주제를 삼은 게 도대체가 국민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왜 안 들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득이 되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득이 안 그거죠.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험 들어봤자 보상도 제대로 못 받는데 왜 드냐라는 말씀들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냉해 피해 같은 경우는 보험 보장률이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피해가 100% 났다고 치면 100% 중에 20%가 아까 표기자 말했던 것처럼 자부담률이고요. 80%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냉해 피해 같은 경우는 이 80%의 80%, 즉 전체 64%를 원래는 보장을 해줬습니다. 보험료로. 그러니까 100만 원을 피해봤으면 64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보험을 보장받는 80%에서 50%만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즉 전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치면 한 40만 원 정도로 확 줄어든 거죠. 보험도 지금 우리가 좀 받을 수 있는 길이 자꾸 이제 작아지고, 그리고 농약값은 점점 올해도 더 많이 들었고, 그러다 태풍까지 와서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문제가 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피해 조사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피해 조사 기간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그 피해가 올 때까지 또 피해 났던 낙과나 뭐 이런 농작물들을 치울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치울 수 없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또 썩으면서 발생하는 추가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 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림부 쪽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해 조사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또 보상받는 보상비는 줄어들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가 이제 답한 게 있는데, 농가가 열매 속기를 과다하게 하는 등 이제 인위적으로 보상 수준을 높이려고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더 꼼꼼히 한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열매 속기가 뭐냐면 열매 양질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중간중간 그냥 따버리는 거예요. 네. 열리지 않게. 그러면 한 열린 열매가 좀 더 커지겠죠. 당도도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데 마치 피해를 입은 것처럼 농민들이 일부러 그걸 속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농민들 피해를 보상해준다는 취지의 보험이 이렇게 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부덕이 무서워서 지금 장을 안 닫겠다는 그렇죠. 소리와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도내 농민들 이 재보험 가입률이 32.9%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만 가입했다는 건데, 그나마 뭐 좀 보장이 괜찮다고는 과수농가, 벼재배 농가 이렇게만 가입을 했지, 또 이제 가입 품목도 좀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고, 그 보장도 조금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저는 이제 보험 자체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적으로 드는 보험이 아니라고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슈 썰연설에서는 그동안에 많이 지적이 되어 왔고, 이번에 또 변함없이 지적이 되어 왔던 이 농민들의 재보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각자 우선 한 줄 평부터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먼저 직접 취재를 했으니까 네. 한 줄 평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 재보험은 정말 국가의 구제책이라는 사명감을 좀 갖고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보험은 국가의 구제책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표 기자. 저는 짧게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다라고, 뭐 모든 수산업, 뭐 축산업 다 마찬가지지만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농업이지 않겠습니까? 농업이 조금 잘 돼야, 그리고 농민들이 편안해야 이제 나라가 좀 튼튼해질 것 같습니다. 신토부리 뭐 이런 꽤 오래전에 꽤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신토부리 단어가 좀 많이 변색돼서 신나는 토요일 뭐 이렇게 많이 변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교수님. 농작물은 무기입니다. 사실 국방예산 되게 많이 쓰는데 네. 그 예산의 일부만이라도 무기로 간주하고, 전쟁 나거나 국가 위기 시에는 농작물이 결국은 무기잖아. 네.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대접, 특별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 동영상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많이 달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 눈치 보지 않고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겠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 쇼 경남 기자회견,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늘 마무리하는 멘트 있죠? 네. 자,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